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동차 마케터의 시선의 이순남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현대차 기아가 글로벌 탑3에 진입하고 최대의 성과를 올린 배경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언제쯤 전기차의 탑3에 진입하고 언제쯤 시총 3위권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포커스를 두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00년 만에 한 번 오는 자동차 대변혁의 시대에 이제 본격적으로 죽느냐 사느냐의 싸움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디젤 스캔들 이후 사운을 걸고 전기차로 시프트하면서 테슬라를 타도하겠다고 선언했던 폭스바겐 그룹은 미래 기술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포르쉐를 상장했습니다. 그러나 첫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ID 시리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중국에서 이들 차량의 판매는 테슬라의 3분의 1 정도로 매우 슬로우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차세대 소프트웨어 개발 일정이 지연되고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위해 투자했던 아르고 AI도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그룹 CEO가 해임되는 등 폭스바겐은 극도의 혼란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높은 생산성을 대응하기 위하여 기가프레스를 도입하고 새로운 공장을 건설한다는 계획도 전면 재검토되고 있습니다. 25년을 목표로 추진되었던 차세대 플랫폼과 전기전자 아키텍처 개발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전기차 개발에 늦어왔다고 평가되어 왔던 토요타는 사장을 젊은 사람으로 바꿔 변화보다는 더 큰 혁신으로 테슬라를 따라가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 20억 달러 적자를 기록한 포드나 99억 달러 흑자를 낸 GM은 전기차를 포함한 올해 판매 계획은 공격적이지만 구조 조정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포드는 자율주행 기술 개발업체 아르고 AI를 청산한 데 이어 유럽 오퍼레이션의 인원 삭감, 독일 공장 매각까지를 포함하여 구조 조정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GM은 향후 2년간 20억 달러 규모의 코스트 절감 목표를 세웠습니다. 인원 삭감 계획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으나 당연히 진행될 것입니다. 테슬라가 일으킨 가격 전쟁에 대응하여 포드와 중국이 샤오펑 등이 벌써 따라가고 있고 리비아는 이미 840명의 스태프를 해고한 상태입니다. 각 지역의 올해 자동차 시장 전망이 그다지 좋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현대차 기아의 올해 사업 목표는 미국 판매 계획을 포함하여 매우 공격적으로 설정하였습니다. 토요타를 비롯한 일본 업체들도 반도체 부족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반격의 해로 올해를 삼고 있습니다. 올해 현대차 기아의 경영 성과도 미국 시장에 의해서 판가름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환율과 재고 관리, 인센티브 관리가 매우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미국 시장 판매 목표 달성 가능성에 대해 내부적으로는 점유율 확대의 모멘텀이 계속될 것으로 믿고 있으며 풀 모델 체인지되는 코나와 코나 EV, 산타페, 아이오닉 6, EV9 그리고 현지 생산되는 GV70 등으로 자신감에 차 있습니다. 이런 자신감은 현대차 기아의 1월 미국 판매 결과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1월 미국 자동차 시장은 계약 대수가 2월되는 부분도 있고 렌트카 등 플릿 수요는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개인 판매는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고가 작았던 토요타는 감소한 반면 재고가 많아진 혼다 등은 증가했습니다. 현대차 기아는 계약 미출하 대수가 여전히 많은 가운데 재고 수준이 높아지면서 최대의 판매 실적을 보였습니다. 특히 기아의 성과는 놀라울 정도입니다만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부분은 차량 평균 가격 하락과 인센티브 금액이 올라가 있는 부분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판매 가격은 작년 12월에 비해 내려가고 있고 인센티브 금액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과거 2, 3년간 좋은 성과는 영업의 실력보다는 황금 라이프 사이클기에 놓여 있는 상품력과 시장의 운이 따른 부분도 있습니다. 올해부터 다시 예전의 경쟁 구도였던 가격 전쟁, 인센티브 전쟁으로 돌아갔을 때 진짜 실력이 현대차 기아의 향후 5년을 가르는 큰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목표를 달성하게 된다면 주가도 한 단계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제 주가는 전기차와 미래기술 그리고 총합혁신의 힘에 의한 미래 기업 가치에 의해 좌우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현대차 기아에게는 테슬라, BYD에 이어 전기차 판매 3위 이내로 진입하여 새로운 리더십을 확보하느냐가 핵심 과제가 될 것입니다. 작년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 판매 대수는 전년비 48.5% 증가한 36만 7천 대로 폭스바겐에 이어
5위였습니다. 올해 현대차와 기아는 아이오닉 6와 코나 EV, 아이오닉 5N, EV9 등으로 라인업을 확대하면서 전년비 58% 증가한 58만 대의 판매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이 물량으로는 내년 폭스바겐 그룹의 전기차 판매 물량을 넘어설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58만 대 판매 목표 달성 여부의 관건은 미국 시장에서의 판매 여부에 달려 있다고 보입니다. 국내 시장에서는 아이오닉 6, EV9 등의 신차 효과와 국산 전기차 보조금 차등 지원 역량으로 높은 판매 증가가 예상됩니다. 유럽 시장에서는 모델 말기에 있던 니로와 코나가 탑 10에 들었을 정도로 높은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이 모델들이 풀 모델 체인지 되면서 그 모멘텀은 더 강해질 것입니다. 여기에 아이오닉 6와 EV9 등이 추가되면서 판매 목표 달성에는 큰 장애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중국 시장에는 붕괴된 딜러망을 정비하고 올해부터 전기차를 투입한다고 하나 가격과 소프트웨어 경쟁력 미흡으로 드라마틱하게 역전시킬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에서의 전기차 판매는 매우 중요합니다. 작년 8월 IRA 발효 이후 아이오닉 5 EV6 판매는 공급 부족 영향으로 감소했다고 현대차 기아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센티브 7,500불이 사라진 효과도 분명히 있다고 봐야 됩니다. 폭스바겐 ID4는 현지 생산 이후 인센티브까지 받으면서 판매량을 대폭 늘리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모델 Y 가격은 13,000불까지 인하되었고 여기에 7,500불의 인센티브를 받게 되면 현대 기아 전기차 가격보다도 싸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포드의 마키는 테슬라에 대응하기 위하여 이미 가격을 인하했습니다. 포드의 머스탱 마키, 폭스바겐의 ID4는 현지 생산량을 증대하는 계획을 밝히고 있고 새로운 경쟁자들도 참여하게 됩니다. 미국 브랜드로는 캐딜락의 리릭, 쉐보레 이퀴낙스 EV, 블레이저 EV가, 일본 브랜드로는 리콜 대책을 수립한 도요타의 BZ4X와 수바루의 솔테라가 본격적인 판매전에 참전하게 됩니다. 이외에 닛산은 리프에 더해 아리아를 추가하고 혼다는 GME 플랫폼으로 개발한 프롤로그 전기차를 올해 말부터 선행 판매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경쟁의 구도는 기울어져 있습니다. IRA 영향으로 현지 생산한 차량과 수입한 차량 사이에는 7,500불이란 가격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현대차 기아는 이 7,500불 플러스 알파의 가격 갭을 대응할 전략이 필요합니다. 기아 EV6 전체 판매의 15% 정도는 55,000달러를 넘는 GT 라인 GT가 차지하고 있어 이들 수요는 IRA 영향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나머지 85% 판매에 대해서 첫 번째 전략은 IRA 영향을 받지 않는 리스 판매로 대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리스 판매 비율을 현재 5%에서 30%에서 40%로 대폭 확대하는 계획입니다. 나머지 40%의 개인 판매는 전략적인 인센티브를 사용하며 판매를 확대한다는 전략입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에 리스 판매를 확대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며 어쨌든 판매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IRA의 구체적인 내용이 3월에 확정되면 또 상황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만 이러한 단기적 전략으로 미국 전기차 전용 공장이 가동되기까지 극적으로 판매를 확대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게 보입니다. 당분간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 판매는 국내 시장과 유럽 시장이 주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유럽 시장에는 최고 수준의 안전성과 커넥티비티 기술을 갖춘 중국 전기차의 공격적 런칭은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유럽 시장은 소형차 위주 시장이기 때문에 폭스바겐보다 일찍이 25,000유로 이하의 소형 전기차를 서둘러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대차 기아의 전기차를 포함한 미래차의 개발력, 수직 통합 능력은 어느 정도 되고 있을까요? 현재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 eGMP 플랫폼은 토요타의 이텐가와 폭스바겐의 MEB 플랫폼보다 우위에 있지만 원통형 배터리 적용 기술이나 셀-투-바디 기술 전개면에서 테슬라 등과는 아직도 격차가 있습니다. 또한 향후 전기차 판매를 좌우할 안정적인 배터리 조달에서 LG와 SK, 중국이 CATL과 장기 계약을 맺었다고는 하나 타 업체들처럼 조인트 벤처나 직접 투자하는 등의 수직 통합 전략은 아직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 편입니다. 그러나 현대차 그룹은 코로나 이후 전기차 관련 특허 출원 건수에서 토요타에 이어 2위를 할 정도로
열심히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특허 건수에서 24중 8개 업체가 중국 업체일 정도로 중국 업체들이 전기차 기술 개발력은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을 실현하는 전기전자 아키텍처와 소프트웨어 영역에서도 테슬라를 비롯하여 중국의 니오 등에는 분명하게 뒤처져 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폭스바겐과 토요타는 테슬라의 생산성과 코스트 우위성을 따라잡기 위하여 플랫폼 변경과 차량 OS를 개발하고 있지만 토요타는 26년 이후, 폭스바겐은 27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차 그룹도 열심히 개발하고 있지만 아이오닉5가 풀 모델 체인지가 예상되는 26년 이후에나 2세대 플랫폼과 함께 현대.OS를 탑재한 차량이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전기차의 판매 대수와 소프트웨어를 통한 수익력 면에서 글로벌 전기차 탑3가 될 자격은 빨라야 28년 이후로 예상할 수 있다는 것이 저의 분석입니다. 현대차 기아의 영업이익률은 토요타를 추월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테슬라의 16%와는 아직도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당 순이익 면에서도 토요타와 폭스바겐, BYD를 앞서고 있습니다. BYD는 현대차 그룹에 육박하고 있고 더 수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프리미엄 브랜드를 전략적으로 런칭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테슬라의 대당 순이익은 업계 최고 수준으로 현대차 그룹이 6배가 되고 있습니다. 시총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판매 대수, 경영 성과도 중요하지만 그 업체의 혁신성과 브랜드도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배터리와 반도체까지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있으며 타 분야에서도 혁신을 이끌고 있는 테슬라와 BYD는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현대차 기아는 영업이익률, 대당 순이익 측면에서도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지만 세계를 놀라게 할 혁신적 기술도 필요합니다. 이번 CES에서 BMW와 소니 혼다 모빌리티는 미래차의 기술 방향의 한 단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준비하는 미래차의 기술 방향은 로봇이 될까요? 자율주행차가 될까요? 아니면 이동 공간에 감동 창출을 하는 그런 멋진 차가 될까요? 어쨌든 현대차 기아도 세계적인 혁신을 추진하여 하루빨리 시총 탑3에 들어가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